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흑지상지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았죠. 백제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백제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가 결국 당나라에 항복해서 자신의 조국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사람이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에까지 열전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도 백제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죠. 도대체 이 흑지상지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을까요? 흑지상지는 630년 백제 서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서부라는 것은 사비성 안에 5부 중 하나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서울 어느 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문이 정말 대단했죠. 증조할아버지 문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덕현, 아버지 사차까지 3대가 모두 달솔이라는 높은 관직을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달솔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백제에서 이품관에 해당하는 자리였죠. 거기다 흑지상지 자신도 20세가 되기 전에 달솔에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키도 7척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172cm 정도로 추정되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춘추자시전, 한서, 사기 같은 경전들을 읽으며 공부했고 20세가 되기 전에 풍달군장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흑치라는 성씨의 유래인데요. 묘지명에 따르면 원래 부여시에서 나왔는데 흑치라는 지방에 봉해져서 자손들이 이를 성씨로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흑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필리핀 지역의 흑치국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지금의 충남 예산 지역이라고 보기도 하죠. 아무튼 확실한 건 흑지상지가 백제 왕족 출신의 명문가 자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660년 흑지상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백제가 멸망하고 만 것이죠. 당나라의 소정방과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18만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고 의자왕은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흑지상지도 처음에는 나당연합군에 항복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정방이 의자왕을 비롯해 왕자들과 태자를 가두고 군사들을 풀어서 백제 백성들의 목숨을 무차별적으로 빼앗고 약탈을 시작한 것이죠.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흑지상지는 주위의 장수 10여 명과 함께 몰래 도망쳐서 자신의 본거지인 서부로 피신해 흩어진 백제 유민들을 모아 임존성을 거점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임존성에 모여든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소정방이 군사를 보내서 공격했지만 오히려 흑지상지가 승리를 거두면서 200여 개의 성을 되찾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흑지상지는 확실한 백제 부흥운동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백제 부흥군 내부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부흥군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복신과 도침, 그리고 일본에서 온 부여풍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복신이 도침을 제거하더니 이번에는 부여풍이 복신을 처형해버렸죠. 그런 식으로 백제 부흥군 지도부가 서로 죽고 죽이는 막장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663년 백강전투에서 왜군이 나당연합군에게 완전히 패배하면서 부여풍마저 고구려로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백제 부흥군의 거점은 사실상 흑지상지의 임존성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흑지상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사타상여와 함께 당나라에 항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당나라 지휘관 유인궤는 흑지상지와 사타상여의 항복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무기와 식량을 주고 임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라는 얼토당토한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흑지상지는 유인궤의 명령을 받아들여 지수신이 남아있는 임존성을 공격했죠. 이게 바로 흑지상지에게 씌워진 배신자라는 낙인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흑지상지에 의해 임존성이 함락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완전히 끝이 났고 흑지상지는 부여용과 함께 당나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듬해 664년 당나라가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해서 백제 땅으로 보낼 때 흑지상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절충도이라는 관직을 받고 웅진도독부의 군장이 된 것이죠. 하지만 신라가 점점 백제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웅진도독부는 기능을 잃어갔고 결국 671년 웅진도독부가 폐지되자 흑지상지는 다시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흑지상지의 진짜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672년 충무장군 행대방주자사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흑지상지는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게 되죠. 특히 당나라 중앙군 중 하나인 좌령군위의 장군에 임명되면서 부양군 개국공에 봉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지위는 당나라에 투항한 이민족 장군들에게 종종 주어지는 자리로 당 황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흑지상지가 정말 대단했던 건 전쟁터에서였습니다. 677년 토번이 당나라를 공격했을 때 흑지상지는 유인궤의 부장으로 출정했죠. 또한 678년 9월 당나라 장수 이경연과 유심내가 토번의 명장 가르칠링에게 크게 패하고 승풍령에서 포위되었을 때 흑지상지가 밤에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토번군을 기습 공격해서 이경연을 구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풍령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흑지상지는 좌무이 장군으로 승진했고 하원군 부사가 되었죠.
거기다가 680년과 681년에도 토번군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또 승진을 했으며 특히 681년 5월 양비천 전투에서는 토번의 논찬파를 크게 무찔렀는데 흑지상지가 하원군에 있던 7년 동안 토번은 함부로 변경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토번뿐만 아니라 돌궐과의 전투에서도 흑지상지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684년에는 서경업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고 2년 후인 686년에는 돌궐의 골돌록이 하동도를 공격했을 때도 양정에서 2000기병을 거느리고 돌궐군 3000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듬해 돌궐이 다시 삭주를 침공했을 때 흑지상지는 이다저, 왕구원 등을 부장으로 거느리고 출전했죠. 그리고 황화태에서 돌궐을 크게 격파하고 40여리나 추격해 사막으로 쫓아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흑지상지에게 이때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요. 우간문이 중랑장 참보벽이 조정에 표를 올려 돌궐 잔당을 끝까지 쫓겠다고 했는데 측천무후가 흑지상지에게 참보벽과 함께 출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보벽은 흑지상지와 상의도 없이 혼자서 무리하게 진격했다가 1만 3천 명의 전군이 괴멸되는 대패를 당했고 이 사건으로 참보벽은 처형당했으며 흑지상지도 전공이 없어지는 벌을 받았죠. 이는 그가 당나라 무장으로 복무하면서 당한 처음이자 마지막 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당나라에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측천무후가 권력을 잡고 공포정치를 시작한 거죠. 측천무후는 서경업의 반란 이후 홍리들을 기용해서 수많은 관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89년 9월 드디어 흑지상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그는 응양장군 조혜절과 함께 반역을 모의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건 당시 악명 높은 홍리였던 주웅이 흑지상지를 모함한 것이었죠. 결국 흑지상지는 689년 10월 나이 60세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흑지상지의 아들 흑지준이 9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내고야 말았고 그렇게 측천무후는 흑지상지를 좌옥검이 대장군에 추증했죠. 흑지상지의 묘지명을 보면 그의 인품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는데요. 품성이 빼어나고 굳세면서 자질이 뛰어나 사리에 통달했으며 힘으로는 무거운 빗장을 들어올릴 수 있었고 지혜로는 외적을 방비할 수 있었지만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았다. 어질면서도 간사하지 않고 위엄을 갖췄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며 상벌은 원칙에 따라 선을 권하고 악을 말리는 것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구당서와 신당서에도 흥미로운 일화가 나오는데 흑지상지의 말을 채찍으로 때린 병사를 처벌하자는 부하의 권고에 내 개인의 말 때문에 관아의 병사를 매질할 수는 없다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군공으로 포상을 받으면 모두 부하장교와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자신에게 남기는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하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흑지상지가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나름의 원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왜 조국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흑지상지에 대한 평가는 정말 엇갈립니다. 한 대학교 교수의 말에 따르면 흑지상지는 당에 항복했고 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그 지역을 함락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마지막 흑지상지의 행동은 부흥군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다라고 평가했죠. 실제로 흑지상지의 행적을 보면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흑지상지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개판이었던 것이죠. 백제 말기 의자왕의 급진적인 왕권 강화 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당나라의 무자비한 학대과 약탈, 그리고 무엇보다 백제 부흥군 내부의 끝없는 분열과 권력 다툼을 보면서 흑지상지가 부흥운동 자체의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흑지상지가 당나라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극복할 수 없었던 벽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민족 출신이라는 한계였습니다. 당나라가 비교적 개방적인 사회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존재했죠. 당현종 때 고구려 유민 출신의 명장 고선지가 상관으로부터 개 배알이나 삶아 처먹을 고려노마라는 모욕을 들었다는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때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흑지상지는 당나라에서 죽는 순간까지 완전한 당나라 사람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공을 세우면서 높은 관직까지 올랐지만 결국 이방인 받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만약 신라에 편입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신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문왕의 중앙집권 개혁과 왕권 강화 정책 앞에서 흑지상지 같은 인물이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죠. 장보고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당나라에서 도라와 흥덕왕의 지원을 받아 큰 활약을 했지만 결국 진골 귀족들의 견제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죠. 흑지상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복잡하고 모순적이긴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조국을 배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선택을 단순히 기회주의나 배신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는 자신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고 부흥운동에 헌신했다가 동지들의 배신과 분열을 경험했으며 결국 타국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끝내 이방인으로 남았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어쩌면 흑지상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흑지상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인물이기도 한 것 같네요. 여러분은 흑지상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일까요?